자 인제 여기서 테두리 두 개는 제가 인제 테두리의 두께를 5와 10 으로 해 주고 중요한 건 선의 정렬을 지금 바깥으로 해서 응용을 해 줬고요. 이게 만약에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해 주면은 아무리 두께를 두껍게 하더라도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의 정렬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인제 요 깊이감 있는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깊이감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미리 복사를 해둔 거를 응용을 해줄 건데요. 하나 더 복사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자체에서 내가 깊이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효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스타일화에 보면은 여기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그림자 만들기가 있어요. 자 그림자 만들기는 인제 이 개체가 있으면 개체 뒤에 X축과 Y축의 인제 길이를 정해 주고 투명도라든가 이제 흐림 효과를 줘서 그림자의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요. 깔끔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흐림 효과에 대한 값을 0 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0 으로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 로 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미 컬러가 100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인제 그리고 X축과 Y축의 인제 깊이는 지금 인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한 1 미리 정도로 잡아 볼게요. 자 1 미리 정도로 잡았더니 지금과 같은 효과로 들어갔는데요. 자 이거는 이 자체에다가 또 테두리를 넣어 주면 한번 해 볼게요. 이 자체의 테두리. 자 획을 제가 화이트로 넣어 주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두께를 넣어 줄 수가 있는데 인제 그러면 그림자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테두리가 없고 컨트롤 Z 테두리가 있는 거는 인제 이 뒤에다가 작업을 해 주고 이거는 이 자체에 테두리가 있는 걸로 해서 응용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글자 레이어가 3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색 테두리로 응용된 게 있고 두 번째 글자는 하얀색 테두리. 자 세 번째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이 효과를 준 걸 가지고 맨 위에 얹혀서 이렇게 응용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글자가 3 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는 요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인제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있는 그림자만 응용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자 컨트롤 C 컨트롤 F 누르면 제자리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이런 2칸 정도 위로 올려서 겹침의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간 게 패스파인더에 빠지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있는 부분은 컬러를 블랙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블랙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여기 글자를 따로 빼고 여기에 남아 있는 그림자만 위에 얹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 보고요. 내가 그림자를 따로 만들어서 옵션 조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글자 두 개를 겹쳐서 나머지 있는 부분을 색을 바꿔서 응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 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배너는 자유롭게 골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도 여러분들이 뭐 글자 4 개가 들어가든 3 개가 들어가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테두리가 보여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과제를 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겹침의 느낌으로 해서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겹침 느낌 할 때는 여기 지금 이런 끝부분에 겹침의 느낌이 자연스러운지를 보고 작업을 해 주고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아까 만들었던 이 그림자를 활용해 주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세요.
저는 그림자 만들어 둔 걸로 작업을 할게요. 다 작업이 됐으면 자 요 개체는요 꼭 그룹으로 묶어 주고요. 자 그룹은 컨트롤 G 눌러서 해 주면 되고요. 다 됐으면 리본 위에다가 배치해 주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개는 다시 또 그룹으로 묶어서 마무리.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여기 있는 거는 글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 영문 이름 써도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고요. 요거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저장을 해 둘게요. 자 인제 요거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예제 다시 볼게요. 자 인제 우리가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요 카드에 있는 그라디언트 응용하고 인제 고런 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 지금 카드 한번 볼게요, 카드. 제가 A4 하나 열어 주고 그리고 카드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자 요거 연습하기 위해서 대지 편집을 다시 할 건데 아까처럼 가로 타입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잠금으로 둘 건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라디언트 내가 입체감 있는 구 그라디언트 여러분들 보고 해 보라고 한 적 있었나요? 우리 구 한 적 있었어요? 구 그라디언트.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저기 수요일 날 포토샵을 하고 있는데요. 포토샵 시간에 구 그라디언트를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해서 구의 형태를 만든 건데요. 구의 형태는 입체감이 최대한 나기 위해서는 반사광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반사광이 들어가 있고 이 형 이 형태는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졌고요. 밑에 있는 그림자는 어 그라데이션으로 블랙에서 화이트로 잡아 준 다음에 그다음에 흐림 효과를 넣어서 겉에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줬고 이 둥근 형태의 반사광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시작되어야지만 입체감이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포토샵으로 만든 거지만 일러스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배우고 그다음에 구 그라디언트를 여러분들이 해 보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그라데이션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블루에서 바이올렛 계열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겹침처럼 보여지고 이게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블렌딩 모드라는 걸로 약간 셀로판지 느낌의 겹침 느낌을 줬고요. 자 여기도 지금 그라디언트가 화이트에서 약간의 좀 실버 느낌이 나도록 스톤 약간 금속 느낌이 나도록 화이트에서 라이트 그레이로 지금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2030이라는 글자 뒤로는 이거는 인제 그림자 효과나 아니면은 외부 광선 효과 느낌으로 이렇게 효과를 넣어 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여지는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셀로판지 느낌의 겹침으로 요 오륜기 비슷한 것도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겹친 느낌이 나지 않지만 여기 라인, 패턴처럼 보여지는 이 라인이 투명이 아니고 저런 블렌딩 모드라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그림자로도 응용할 수 있고 글자 두 개를 겹쳐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먼저 그라디언트를 한번 배워 볼게요. 자 제가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라디언트는 기본적인 컬러의 속성의 견본을 보면 여기 이미 그라디언트가 기본으로 있어요. 자 이 그라디언트는 '내가 색을 좀 바꿔 주고 싶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있고요. 자 유형은 내가 둥글게 할지 뭐 자유형으로 할지 아니면은 음 다르게 컬러를 응용할지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 주고 자 그라디언트 편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라디언트 편집을 눌렀더니 자 여기 보여지는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 주면 하얀색 있는 부분의 컬러를 내가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컬러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컬러를 추가하는 거는 여기 마우스 커서가 중간에 가면은 마우스 커서 뒤에 플러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컬러를 더블 클릭을 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인제 그라디언트의 양을 맞춰서 조정해 줄 수가 있고 음 불투명도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인제 뭐 가운데 있는 부분은 투명도에 대한 거를 뭐 낮춰서 "나는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살짝 투명하게 겹쳐지는 거 보여지죠? 밑에 있는 거를 내가 볼게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지만 내가 투명도를 설정한 부분은 투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인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러와 여기 있는 컬러로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어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 컬러를 추출을 먼저 위에 있는 컬러로 먼저 해 주고요. 밑에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슬라이더를 없애고 싶으면요. 클릭한 상태로 밑으로 그냥 빼 주면 돼요. 예 그러면 컬러는 없어지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지금 0 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각도를 90 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컬러는 추출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포인트 툴로 추출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시험에 나와 가지고 내가 이 추출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지면으로 내가 이 파일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객체의 값의 속성을 줘요. 예를 들어 내가 클릭을 해 주면은 거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뭐 인제 이거는 보통 비트맵 방식 포토샵에서는 이 샵하고 값을 주고요. 일러스트 편집을 할 때는 CMYK의 값을 줘요. 그러면은 CMY의 값을 맞춰 가지고 인제 여기 있는 컬러를 지정을 해 주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서 응용해 주면 지금 있는 이 컬러는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구를 한번 볼게요, 구. 자 이번에는 원형으로 해서 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구의 형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유형을 방사형으로 응용을 해 주면 되는데요. 자 제가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에
그 입체감이 있는 원은 지금 빛 받는 부분을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고 점점 어두워지고 맨 마지막에 반사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컬러를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컬러는요, 제가 화이트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제가 컬러를 추가할 건데 이 컬러를 추가한 거는 컬러를 블랙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반사광이 있는 부분은요, 좀 어두운 회색으로 컬러를 잡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편집기에 유형을요. 자, 그라디언트 편집기로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시작되는 부분부터 내가 드래그하는 부분이 컬러가 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방법은요. 지금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서 내가 다시 원하는 부분에다가 클릭하면서 드래그를 해 주면 내가 지정한 컬러의 퍼짐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새로 다시 작업을 해서 응용을 다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밝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넓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컬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색을 내가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지금 먼저 이렇게 해 봤는데 여기서 반사광이 있어야지만 이 반사광 이 반사광이 보여지는 그림자가 있어야지만 반사광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자는 원형으로 먼저 만들어 주고 그라디언트 편집을 선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반사광 부분 버리고 블랙에서 화이트로 이렇게 응용을 해볼 거고요. 이거는 순서를 뒤로 보내 볼게요. 순서를 맨 뒤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퍼질 거니까 포토샵에 있던 효과들이 일러스트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러스트에 있는 효과들이 포토샵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스타일화에 보면은 여기에 외부 광선도 있고 패더도 있고요. 그리고 흐림 효과라는 게 인제 포토샵처럼 비트맵 방식도 흐림 효과처럼 응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해 주는 흐림 효과 중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게 있고요.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내가 반경의 값을 많이 줄수록 많이 흐리게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흐림 효과를 여러분들이 적용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서 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사광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맞닿게 해 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는 구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요 구 그라디언트도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만든 구 중에서 어떤 학생의 구가 가장 입체감이 있는 구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이 구도 만들어 주세요. 저장 눌러 주고요. 자, 요거는 07 번으로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작업을 해 봤고요. 그라디언트는 그룹으로 묶어서 잠깐 옆에다가 배치를 해 줄게요. 내가 여기 하얗게 보여지는 게 싫으면요. 이 하얀 것도 투명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해 볼까요? 자, 그룹을 풀고 여기 지금 있는 이 그라디언트에 더블 클릭을 해 주면 불투명도의 값을 0 으로 잡아 주면 되겠죠. 음.
근데 이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흰색이 속성이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은 여기는 100% 고 0% 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이게 남아 있어서, 이게 싫으면요, 여기 있는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꿔 놓을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해서 원래 있었던 흰색이 남아 있는 걸로 남겨 놓을게요. 자, 인제 그러면 자, 요 카드를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그전에 여기 패턴 있는 것도 인제 응용을 해볼 건데, 자, 요거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응용해도 되고, 라인 하나 만들어서 복제를 하고, 이 복제한 거를 똑같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개체를 만들었고, 이 개체를 카피를 할 거예요. Alt 키를 누르고 옆으로 카피를 했는데, 똑같이 카피를 하면서 이만큼의 간격으로 또 진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컨트롤 D를 눌러줘요.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주면은 내가 지금 진행한 것과 똑같은 단계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든 이 라인도 그대로 똑같이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나로 합쳤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두께를 뭐 두껍게 잡아 주고, 나는 이거를 뭐 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Alt 키 누르고 내리면서 컨트롤 DDD 눌러 가지고, 지금처럼 내가 인제 요거를 또 Alt 키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죠. 자, 저는 인제 요런 작업을 했는데, 나는 이 형태를 지금 남은 이 테두리 안에 이렇게 넣어 주고 싶다. 그렇다고 요거를 다 맞춰서 끝부분을 맞추기는 힘들죠. 물론 우리 뭐 패스파인더 활용을 해서 잘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뭐 여러 가지가 막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뭐 어떤 라인도 막 있고 인제 고런 작업들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라인도 있고, 뭔가 인제 그런 작업들이 많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요 바깥에 있는 걸 다 잘라 주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최종 요런 라인 정리를 한 번에 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마무리해 주고 싶은 라인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F.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F는 제자리에 붙여 넣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해 주고 싶은 라인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 주고, 모든 거를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주면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눌러 볼게요. 아이고, 최종 저게 가장 위에 올라갔네. 자, 아까 만든 요 복사한 거 있죠? 요거를 가장 위로 올릴게요. 맨 앞으로 가져오고, 인제 그러면 다시 해 볼게요.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 주면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라인을 기준으로 모든 개체가 그 라인 테두리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뭐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자유롭게 작업을 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완성을 해 주면 되고요. 내가 다시 이 클리핑 마스크를 꺼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선택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아니면 클리핑 마스크 풀기를 눌러 주면은 다시 풀려서 나머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어 패스파인더에 모든 걸 나누는 걸로 해서 그룹을 풀고 개체를 지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이거는 많이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테두리에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의 클리핑 마스크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지는 기법이에요. 자 인제 그러면 지금 요 테두리에 대한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블렌딩 모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원 하나를 만들고 겹침의 느낌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컬러는 뭐 제가 어떤 컬러를 활용을 해 줬어요. 여기는 좀 다르게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내가 투명의 느낌으로 이 레이어를 정리를 하겠다. 나는 이 개체를 뭐 반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합성이 되지만 여기 남아 있는 이 개체는 색이 빠져버리죠. 40 몇 프로만큼 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아 그러면 이거를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색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투명도 밑에 보면은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곱하기를 했을 때는 밝은 색이 투명으로 합성이 되고, 색상 번, 밝게 하기, 스크린, 색상 닫지, 오버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컬러들을 합성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합쳐진 느낌으로 이미지와 겹쳐 보이면은 지금 이 지금 겹침의 느낌이 다르죠. 여기 지금 흰색 배경에 있을 때하고 뒤에서 보면은 내가 이 개체를 어둡게 했을 때, 곱하기로 했을 때, 색상 번으로 했을 때 다 달라서 여기에 있는 겹침의 느낌은요, 여러분들이 이 블렌딩 모드라는 걸로 활용을 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분리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분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블렌딩 모드로 여러분 찾아야 돼요, 요 부분을. 자 인제 그러면 여기 테두리 잡고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둥근 사각형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둥근 사각형의 테두리 각은요, 바탕화면 클릭해 주고 지금 갑이 2로 되어 있는데 제가 5로 한번 해 볼게요. 5. 자 5로 해서 갖다 놓으니까 5 라는 값이 아주 딱 맞아요. 자 이거는 잘 보이라고 컬러를 일단 블루로 한번 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해 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얀색 테두리는 플러스 글자 하기 전에 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자 이 원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이 겹침의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배경에 컬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 면으로 바꾸고요. 이 면은
자, 이 컬러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옆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Shift 키 누르고 한 칸 이동했어요. 자, 그라디언트 툴 눌러 주고요. 자, 위에 있는 컬러는 각도를 90 으로 잡고, 자, 위에 컬러는 더블 클릭해서 스포이드 툴로 추출을 해 주고요. 자, 밑에 컬러도 더블 클릭을 해서 스포이드 툴로 추출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컬러를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원 2개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고 Alt 키 눌러서 복제를 해 주고요. 하나는 레드 컬러로 잡아 주고 하나는 옐로우 컬러로 잡아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개 있는 컬러는요. 옆으로 이동해서 겹침의 느낌이 배경하고 어떤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색은 기본으로 두고 옐로우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눠서 해 보도록 할게요. 하드라이트로 하니까 여기는 지금 비슷한데 옐로우가 지금 이 색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서 한번 다 해 보고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해 보고 안 되면은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색조도 좀 비슷한데 또 안에 있는 부분이 또 안 맞는 것 같고 색상도 비슷한데 또 가운데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자,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해 주고 나눠서 해 줄게요. 나눠 주고 그룹 나눠서 가운데 있는 부분은 컬러를 추출해서 응용을 해 볼게요. 다 됐으면 자, 요 3 개는요 그룹으로 묶어 주고요.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요거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한 상태로 저장을 해 두고요.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